타인으로부터 예금 통장 대여나 예금 인출 심부름을 제한받게 될 경우, 야, 네 통장으로 1,000만 원 들어올 거거든. 그 현금 일출기에서 돈 빼와. 거기에서 5% 떼줄게. 그러면은 한다고. 이렇게 1,000만 원에 5%면 50만 원인데, 예, 한다고. 큰일 나는 거야, 그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대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서 돈을 가로채는데,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재용이 통장 쓰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보이스피싱의 범죄자를 A라고 하고 범죄자 A, 다음 피해자를 B라고 하고 피해자 B, B가 돈을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C라고 가정할 때, 첫 번째 방법은 범죄자가 통장 주인 몰래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거고, 일단 정지. C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서는. 두 번째는 C가 개설한 예금 계좌를 A가 빌려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대여다.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했죠. 내 통장 내가 써야지, 내 통장 남이 쓰면 이미 범죄야, 그거. C가 자신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A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 알려주면 예금 계좌 대여로 인정이 됩니다. 이땐 C가 처벌받아. 세 번째 방법은 C가 A의 부탁을 받고 C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A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C는 지 통장 지가 썼지. 금융실명제 위반은 아니야.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사기 범죄잖아? C는 금융실명제로 잡혀가지는 않아도 사기죄로는 잡혀갈 수 있어. 이 상황에서는. 이 중에 첫 번째는 C가 가능성이 아예 없지만 둘째, 셋째는 C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 근데 둘째 처벌 이유와 셋째 처벌 이유가 조금 달라. 조금만 참으면 돼. 우리 요거하고 한 10분만 쉬었다 할 거니까. 재미없죠.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약간 다른 얘기하는 거야. 원칙적인 이야기. 볼펜 있으면 색깔 바꿔. 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구성 요건이란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둔다라는 뜻이다. 너 징역 3년. 왜요? 법률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처벌을 안 받고 있어. 왜? 걔를 처벌할 법조항이 아직 없어. 이럴 경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최초로 잡힌 놈은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야. 이렇게. 처벌 대상의 행위를 미리 법률로 정해줘야 하며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처벌하려면 법전에 글로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단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돼. 사기죄로 잡혀가.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된 구성 요건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아까 케이스 그 C가 통장 빌려준 거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적용 법률이 다르다 이거야. 금융실명제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이다. 남의 통장 쓰면
어떤 목적으로 썼던 간에 이미 그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이야.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남의 통장 빌려서 거기에서 돈 빼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했는데요. 그래도 금융실명제법으로는 잡혀가. 상황은. 금융실명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로 그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금 계좌의 대여, 즉 C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A에게 빌려줘서 A가 사용하는 것도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금 계좌 대여하면 처벌받는다라고 법에 쓰여져 있어. 예금 계좌 대여하면 처벌받는다라고 법에 쓰여져 있어. 집에 가서 영상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건 아니지. 더 보기 힘들걸? 이와 달리 이제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와.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거래하는 것 끊어. 쉽게 쓰면은 뭐라고 할까? 지 통장 지가 쓴다. 지 통장을 지가 쓰는 건 금융실명제에 구성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를 않아.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잡혀가지는 않아. 대신 사기죄로는 잡혀갈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거라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형법에는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부추긴 교사범이나 야 가서 쟤 찔러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 죽여버릴 거야 승질 나가지고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래 손에다가 칼 쥐어주거나 방조범 이렇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범이든 방조범이든 처벌 대상 돼. 이때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 공범이라고 하고 교사범, 방조범 둘 다 공범이라고 하고 교사범이 부추긴 범죄나 방조범이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정범이라고 한다. 범죄 저질러 정범. 대충 보면 정범의 처벌이 제일 셀 것 같지. 실제로 찌른 사람이니까. 범죄의 구성 요건 중에는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행위해야만 성립하는 것도 있다. 혼자서는 못 저지르는 죄가 있어. 예금계좌 대여는 혼자서는 못 질러. 빌려줘 했는데 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죄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누가 빌려줬다? 제가 빌려줘야만 내가 남의 통장 쓰게 되는 거니까 내가 범죄 저지른 거고 빌려준 쟤도 같이 범죄자인 거야. 어떤 범죄자야? 둘 다 정범이야. 정범. 여러 사람이 가입해 가담해야만 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범죄적 유형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르지만 걔네들 모두 그 범죄의 정범이다. 필요적 공범은 모두 정범이다. 그러니까 예금 계좌 범죄는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두 사람 모두 필요적 공범이고 필요적 공범은 뭐래? 모두 정범으로 처벌이 된다. 빌린 놈도 잘못이고 빌려준 놈도 잘못이야. 이런 범죄가 또 뭐 있을까? 뇌물죄가 있어. 뇌물죄.
뇌물죄는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둘 다 똑같은 놈이야. 둘 다 처벌해야 돼. 이렇게. 원칙은 그래.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공범 중에는 교사범은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따라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처벌을 받는 데 비해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위에다 쓸게요. 처벌로만 따지면 정범이랑 교사범이랑 똑같아. 조폭 두목이 밑에 부하한테 가서 사람 하나 찌르고 와라 라고 명령을 했어. 그랬는데 걔가 잡혔네? 너 왜 그랬어? 두목님이 시키셔서요. 칼로 찌른 거랑 똑같은 취급받는다. 이렇게 처벌로만 따지면 교사범, 방조범 요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직까진 상식적이야.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 그런데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이라는 요건 이외에서도 야 가서 찔러 찌르고 싶어? 힘내. 칼을 건네주거나 힘내. 박수 치고 얘가 가서 직접 찔러야 돼. 찌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방조범이 되려면 첫 번째 정범의 범죄 실행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방조 행위가 있어야 되고 방조의 고의성이 있어야 돼. 내가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 방조 행위, 방조의 고의성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있어야 방조범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요건, 요 방조 행위란 뭐냐?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 그것을 방조 행위라고 합니다.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 결심한 범인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 둘 다 모두 포함됩니다. 물질적 방조 2-1, 정신적 방조 2-2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 요건인 방조의 고의는 두 가지 고의로 구성이 됩니다. 정범이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인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정범에 대한 고의. 방조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다라는 고의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범에 대한 고의 3-1번. 범죄 실행을 돕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3-2번. 이렇게. 미친 듯이 누가 사과 하나 들고 오면서 야 빨리 칼 좀 줘봐 하면 사과 깎아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하고서 칼을 줬을 수 있어. 그때에는 3-2는 해당이 안 되겠지. 형법에서 고의란 네모. 범죄 행위자가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이러면 나 감옥 가겠는데 알고 있어. 그러한 범죄 행위의 결과 발생을 의도했음을 뜻한다. 사람을 죽이면 감옥 가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 죽이려고 했어. 그때 고의가 있어. 고의를 구성하는 의도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 내가 저거 죽여버릴 거야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이에 대해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면 이거 범죄가 될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해야 돼.
방조범의 구성요건 중 방조범의 고의는 대개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 근데 빨간색 체크. 정범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 정범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미필적 고의 인정. 고의가 있다는 얘기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말이 어렵지. 방조범으로 빨간색 밑줄에 해당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해. 고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해. 됐을까요?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부터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차분히 좀 계속 읽어보실 필요는 있다. 뒤에 문제 시작. 1번 공범에 대해서도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공범 처벌받아 안 받아? 처벌받아. 조문에 쓰여져 있단 얘기지. 조문에 죄형 법정주의 적용됩니다. 이 얘기 맞지? 2번 필요적 공범의 대표적인 거 뭐 있었지? 예금계좌 대여해주는 거. 정범뿐만이 아니라 방조범이 있어야 돼? 아니야. 필요적 공범은 2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2명 모두 정범이야. 그러니까 방조범 필요 없어. 2번 틀려.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고자 결심을 했어. 격려하면 어떻게? 정신적으로 격려하면 그거 방조범이야? 방조범이야. 동일한 정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이 둘 다 있어? 시킨 놈이고 도와준 놈이지. 교사범이 방조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어느 정도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정범처럼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교사범은, 시킨 놈은 정범의 범죄 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 맞죠? 방조범은 도와준 사람이다. 맞지? 그래서 틀린 건 2번. 2번 문제 봅시다. 기업. 예금계좌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아 스스로 금융거래했어. 지 통장 지가 썼어? 금융실명제인 위반되지 않아. 왜?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자기 통장 자기가 쓰게 하는 건데 자기 통장 자기가 쓴 건 금융실명제 목적 달성에 방해되는 행위가 아니니까. 정답 5번. 다음. 내용이 복잡할 땐 그림 그려보면 되지. A로부터 동호회 회비 관리에 필요하니 예금 통장을 빌려달라라고 부탁을 받은 B는 자신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A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었다. 예금 통장 대여했어. 일단 여기까지만 A, B 둘 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야. 둘 다 잡혀가. 둘 다 정범이야. 왜? 필요적 공범이니까. 그러면 또 쓰자. A, B 둘 다 필요적 공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정범. 뭐에 의해서?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둘 다 정범이야. A는 C에게도 E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대금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돈을 C의 예금 계좌로 E가 너한테 돈 붙여주면 돈 가져와. 그러면 계좌를 이체를 받은 후 돈 가져다 주면 5만원씩 수수료 주겠다고 했어. C는 자기의 친구 D에게도 A의 제안을 전달했고 D도 이를 수수했는데
D는 A를 몰라.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 왜? 앞으로 잠깐 넘어와. 정범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인정돼. 뭐가? 정범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이 되고, 정범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고의는 인정돼.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있어? 모르는 사이야. 그래도 고의 인정. C와 D는 모두 E와 거래 관계에 있었어. 그러면 이렇겠지. E가 D한테 돈 보내주면 D가 A한테 또 돈 보내줬겠지. 이렇게. 그래서 E가 A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고, 자신이 이러한 A의 사기 범행을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았지만 E가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했다. C와 D는 둘 다 뭐 미필적 고의가 있어. A는 피해자 E를 속여서 돈 받으면서 B, C, D 각각의 명의로 된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E는 B한테도 또 돈을 줬네. B 통장에. A는 B의 명의인 예금 계좌에서 돈을 스스로 인출했고 금융실명제 위반. C와 D는 E가 자신의 송금한 돈을 인출해서 A에게 가져다 주었다. C와 D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아니야. 하지만 사기죄의 방조범은 될 수 있어. A가 E로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걸로 밝혀졌다. A는 B의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교사범 아니지. 그렇지. A, B 둘 다 필요적 공범으로 둘 다 정범이야. 둘 다 정범이야. 교사범 아니야. 맞아. B는 자신의 A의 사기죄 범죄 행위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지. 그러니까 B는 사기죄의 방조범은 아니야. 금융실명제법 정범이기는 하지만 맞아. C는 A의 사기죄 범행으로 E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어때? 도움은 줬지. 도움은 줬어. 피해 받을 걸 알면서도 도와줬어. 고의가 있으면서 도움을 줬어.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니다? 아니요.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 맞아. 3번 틀려. 왜?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방조의 고의는 인정되니까. D는 인적 사항을 몰라도 A의 사기죄에 대한 공범이다. 그렇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니까. C, D 모두 지 돈 지가 뽑아서 갖다 준 거니까 금융실명제법 범죄의 정범은 아니다.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밑으로 내려오죠.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A 어디 있어? 눈에 엄청 안 들어오더라고. 미필적 고의에 그치다. 미필적 고의에 그치다. 미필적 고의를 넘지는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그치다. 진전이 없이 어떠한 상태에 머물다. 진전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물다. 정답은 4번. 예감이라는 상태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었다. 나머지 1, 2, 3, 5에 그치다는요.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